대표님 이런 부분도 모르시고 광고를 운영하실 거면 그냥 광고하지 마세요. 사업체와 브랜드의 96.8%가 5년 안에 망한다는 사실을 대표님은 아시나요? 두 번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마케팅 성과를 자랑하는 저 최강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이용하시고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세팅이라든지 키워드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대시보드 상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 처음에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광고 만들기랑 새 캠페인 만들기, 새 캠페인이 있는데 이 캠페인 만들기 같은 경우는 약간 간략하게 광고를 간략하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정이어서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세팅이나 설정 같은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광고 만들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여기 보이시는 새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유형 등 좀 다양한 그런 그 광고 캠페인 세팅단이 있는데요. 오늘은 파워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파워링크 유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상품의 이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브랜드명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여름이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머슬핏이라는 상품으로 조금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강식 머슬핏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가 25년 6월 11일. 이 날짜 같은 경우도 적어주시는 게 좋은 게 캠페인 앞에 날짜를 적어 놔야지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을 때 뭐 어떤 캠페인이 언제 며칠에 진행이 시작되었는지 그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좀 기입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캠페인의 이름을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이런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마케터 분들이 자기가 알아보기 쉽고 또 세팅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캠페인 이름 이렇게 적어 놨고요. 하루 예산은 이제 말 그대로 하루에 얼마의 예산을 광고비로 소진시킬 것인가, 태울 것인가에 대한 세팅단이고요. 뭐 이거는 대표님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광고비로 얼마를 쓰실 건지,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광고비를 쓰실 거다. 총 한 달에 300만 원의 광고비를 쓰실 거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을 태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예산은 하루 동안 시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이버 측에서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예산을 좀 쪼개가지고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이게 세팅이 좀 좋냐 안 좋냐라고 따지신다면 저는 비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 고객 타깃들이 클릭이나 아니면 반응이나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균등 배분을 하게 된다면 그 고효율 시간대와 그 고효율 타깃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광고가 이제 노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제한 없음, 광고 예산, 하루 예산에 제한이 없다
라고 하시는 이제 설정단도 있는데요. 뭐 부자이신 분들은 네, 이렇게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 아래 내려다 보시면은 기간 설정이 또 있어요. 기간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라든지 뭐 광고를 더 운영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수가 일어날 수 있을지, 상황이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광고의 상황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 우리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을 조정을 하시는 걸, 수동으로 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중요해요. 추적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추적 기능 사용하지 않음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써있듯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선택해 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향상된 웹 로그 분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소재를 클릭하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연령대의 타겟들이 어떤 문구나 카피나 이미지를 보고 클릭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어떤 시간대에 클릭을 했는지, 그런 상세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설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보고서를 보셔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강지 머스핏이라는 캠페인이 생성이 되었고요. 반드시 광고비가 사전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프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새 광고 그룹을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새 광고 그룹 이름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보기 좋고 좀 깔끔한 방법대로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기입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나열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이거 파워링크 광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키워드 광고예요. 따라서 자사명 키워드, 그리고 등록하신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입찰가는 말 그대로 키워드에 대해서 전부 다 입찰가를 얼마로 설정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선 지금은 넘어가시고 나중에 키워드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별, 뭐 메인 키워드나 뭐 자사명 키워드나 전환 키워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조정을 하시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하고 광고 성과를 내기 좋으니까 이 부분 또 넘어가시고요. 하루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을 하시지 마시고 제한 없음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캠페인단에서 제가 아까 하루 일 예산을 10만원으로 설정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으로 광고비가 소진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 그룹단에서는 제한이 없음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또 아래 내리시다 보면은 매체가 있습니다.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체라고 한다면 PC와 모바일 상관없이 전체다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C와 모바일로 뭐 광고 그룹을 캠페인을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PC랑 모바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노출 제한 매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이랑 우리 브랜드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타겟들이 있지 않을 법한 그런 검색하에 들어오지 않을 법한 사이트들을 조금 제외시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머슬핏이라는 주제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은 노출 지면들이 있어요. 근데 간호잡이라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상품과는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노출 제한 매체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 뭐 파트너 매체, 뭐 네이버 추천 및 콘텐츠 지면, 네이버 매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통 검색지면, 네. 요 부분을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이 아래 하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타사와 파트너사를 맺은 노출 지면이라든지 다른 컨텐츠적인 측면에 뭐 하단이라든지 상단이라든지 그 부분에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여서 효율이 막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정말 그 효율을 좀 따지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광고비가 좀 많지 않다, 노출 지면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검색 지면만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PC와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팅단이 굉장히 좀 많은 세팅 키워드나 뭐 세팅단이 좀 많은 그런 광고 세팅에 대한 그런 입찰 가중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 전체적인 입찰가를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큰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이 부분을 좀 이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진짜 하나하나 다 만지는데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만지시는데, 이 부분도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수동적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해서 직접 세팅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이렇게 그냥 뭐 리소스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맡기시는 거는 광고 성과를 내시는 데에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확장 검색이랑 일치 검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름 이제 머슬핏, 머슬핏을 주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치 검색으로 한다면 키워드를 이제 머슬핏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에 노출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확장 검색이라고 한다면 우리 타겟들이 여름 머슬핏 반팔 추천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에도 이제 저희가 설정한 키워드 머슬핏이라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형태예요. 말 그대로 좀 더 확장시켜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리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세팅을 잡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확장 검색 또한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소재 노출 방식 변경인데요. 여기 보시면 성과 기반 노출이랑 동일 비중 노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예산에서 뭐 균등 배분이라는 그 세팅단을 보셨잖아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과가 좋은 소재라든지 그룹이라든지 키워드로 계속 밀어줄 거냐, 아니면 동일하게 다 똑같이 100개면 100개 다 똑같이 동일하게 노출시키고 그렇게 성과를 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성과가 좋은 것들을 밀어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 후 닫기를 또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캠페인 했고요. 광고 그룹 했고요. 이제 광고 그룹 들어가면 키워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사명 키워드로 설정을 했죠.
자사면 키워드 외에도 사실 다른 키워드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기존 광고 그룹 설정 불러오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보통 운영하시는 게 자사면 했으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느낌만 좀 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메인 키워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사면 키워드,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뭐 아니면 뭐 제품명, 아니면 뭐 지역이나 아니면 뭐 연령이나 뭐 평일인지 뭐 주말인지 요런 세팅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네, 대표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 부분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성과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자사면 키워드에서 구매 전환이라든지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메인 키워드의 특징은 다른 브랜드 경쟁사들도 메인 키워드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또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출량도 많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노출량이 많은 만큼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입찰가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이나 다른 타사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노출량은 많지만 클릭률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노출량은 작지만 클릭률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출량이 작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적용을 하고 세부 키워드를 잘못 좀 잡아간다면 올바르게 도출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그냥 뭐 노출도 0이고 클릭도 0인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면 키워드는 그 두 개를 좀 합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가 충분히 있고 고객 타깃들이 우리를 좀 더 잘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최고의 키워드이죠. 왜냐하면 노출량도 많을 뿐더러 경쟁사들은 우리 키워드를 우리 브랜드 자사명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량도 많고 클릭량도 많은 그리고 또 자사명으로 검색한 타깃들은 분명 우리 브랜드를 알고서 검색한 타깃들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찐 팬들이 많아요. 네, 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자사면 키워드로 좀 더 구매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을 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님들이나 광고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사면 키워드에서 세 키워드를 입력하고요. 저는 최강 머슬핏이라는 브랜드니까 최강 그리고 최강 머슬핏 최강 여름 머슬핏 최강 반팔티 네, 요런 키워드들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지금 검토 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키워드의 입찰가 부분이 되겠죠. 키워드 입찰가를 올리시거나 이제 내리시면서 이제 노출 순위 이런 것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품질 지수가 있습니다. 품질 지수는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한 클릭이라든지 구매 전환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에 대한
말 그대로 키워드의 품질, 광고의 품질에 따라서 지금은 기본 4칸이지만 뭐 5칸, 뭐 6칸, 7칸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경쟁사들은 최강 머슬핏이라는 키워드를 뭐 1,000원에 입찰가로 올려놨어요. 하지만 저는 품질 지수가 7칸이고 최강 머슬핏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그런 품질 지수가 높기 때문에 600원인데도 상단 1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좀 엄청나게 좀 광고비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품질 지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네이버 측에서 입찰가, 단순히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광고의 품질을 따라서 우리가 노출을 시키고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좀 그렇게 의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단에서도 보시면 반응형 소재와 단일형 소재가 있는데요.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는 15개의 이제 제목과 그리고 4개의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최강 머슬핏 여름 반팔티 요런 식으로 제목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제목과 그리고 이 설명을 조합해서 네이버가 소재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 제목을 15개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좀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 또한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사실 최고나 뭐 1위 이런 그 단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전달이 좀 필요해요. 이 검수 요청에 이제 진짜로 우리 브랜드가 1위인지 뭐 최고인지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담당자가 좀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여기서 뭐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없으시다면 아니요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중복된 문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중복됐을까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확장 소재도 있어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쇼핑 정보, 전화번호, 네이버 예약, 뭐 계산, 뭐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 뭐 이미지 등 아주 좀 다양하게 있는데 소재에 대한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고객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카피 문구들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확장 소재들을 좀 추가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소재는 좀 광고의 그런 말 그대로 소재 본체이고요. 확장 소재는 그 소재를 좀 더 빛나게 더 고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좀 뭐랄까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명만으로 드리기에는 이해가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보시면 지금 안다르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응형 소재이고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 문구들이 함께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베스트라든지 뭐 출근복 특별전, 러닝 특별전, 신상,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확장 소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형 소재를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네, 단일형 소재는 이 제목 하나와 그리고 설명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메코스라는 브랜드가 보이는데요. 네, 지금 제목과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하나씩으로만 노출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일형 소재다 라고 보시면 돼요. 허그본이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일형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베스트, 상의, 하의, 헬스 나시,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겟팅 탭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요일 시간대와 그리고 지역도 가능하고요. 성별,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이용자 세그먼트까지 전부 다 좀 뭐랄까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은 고요율 뭐 타겟, 고요율 연령, 고요율 노출 지면, 고요율 시간대가 분명히 도출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일 시간대를 본다면 만약에 머슬핏 브랜드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 달 진행 데이터를 지켜보고 나니까 오후 1시부터 5시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새벽에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일 시간대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요일과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고 주말만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요일하고 아까 뭐 1시부터 5시까지 고요율 시간대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를 누르시고 변경을 누르시면 요 시간대에만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6시부터 그러니까 5시 뭐 1분부터 6시죠. 6시부터 새벽 이제까지 노출이 안 되면서 우리 광고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누수되는 광고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효율적인 시간대에만 우리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도 우리 광고 자체가 뭐 DB 업종 같은 부분이 되겠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역 타겟팅을 이용하셔서 우리 지역에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슬핏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좀 여성들은 구매하지 않는 요즘에는 여성들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남성들만 겨냥된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남성들에게만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성들 이렇게 노출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없음을 제외시키는 거는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알 수 없음 노출 제외를 눌렀더니 알 수 없음 항목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식별되지 않은 사용자를 포함하고 있어 노출 제외를 선택할 시 광고가 예상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 수 없음 부분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 알 수 없음이랑 남성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 브랜드가 여성 속옷 브랜드다 라고 한다면 뭐 여성들은 노출을 하고 남성들은 노출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연령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출 연령대 변경이 가능하고요. 모든 연령대가 지금 노출이 되는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선택 연령대를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14세 미만부터 지금 여기 행표시에 200으로 보면은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14세 미만부터 알 수 없음 99세까지 전부 다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우리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슬핏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 제외를 시킬 것 같아요. 19세부터 60세까지 60세까지 그렇게 노출을 시키는 게 고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저는 이전에 집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설로서 저의 그 스포츠웨어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해본 경험으로서 지금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운영을 하자라고 세팅을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프하게 정말 우리 타겟이 아닌 사람들 60세에서 99세랑 그리고 14세 미만 그리고 14세에서 18세 미만 사람들까지만 노출을 제외를 시키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보시고 정말로 내 가설이 맞다 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내 가설이 틀리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5세에서 29세까지도 좀 광고를 뭐 클릭하거나 아니면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이 부분도 노출을 제외시키자.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타겟들에게만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자라고 이렇게 개선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연령대로만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뭐 성별, 지역, 뭐 시간대, 소재, 키워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 가설을 먼저 세우시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광고를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세팅에 따라 광고를 집행을 하시고, 한 달간의 혹은 뭐 2달, 3달간의 그런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제외를 시킬 부분은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고효율적인 부분들은 더욱 증폭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뭐 매출을 정말 갑자기 뭐 로아스 뭐 500%막 이렇게 일으키시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뭐 3달 로아스 500%뭐 300%까지 뭐 3달이 걸리시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 부분은 기간은 저희가 이제 브랜드의 상황이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분명하신 건 저한테 맡기신다면 브랜드가 성장하시고 로아스가 뭐 300%, 500%, 뭐 1000% 문제없이 제가 광고 성과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또 뭐 대표님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님의 지금 브랜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를 하고 뭐 어떤 매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소통이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광고 성과도 좋아지고 하니까, 뭐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키워드를 좀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색 광고 들어가 보셨잖아요. 검색 광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클릭해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누르신다고, 이제 키워드 도구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창이 뜨는데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떠요. 지금 제가 캡처 화면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머슬핏 반팔티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딱 치시게 되면 요 하단에 관련 키워드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게 네이버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PC라든지 모바일 월간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월 평균 클릭수는 얼마나 되는지, 클릭률이나 경쟁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추가 누르실 수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이렇게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상단 여기 옆에 우측에 이렇게 선택된 키워드들이 뜹니다. 그래서 바로 추가를 누르실 수도 있고 월간 예상 실적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진짜 네이버 검색창에 머슬핏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머슬핏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관련 연관 검색어들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이 키워드들은 분명히 검색량이 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메인 키워드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보스라는 이제 마케터들이 이용하는 그 광고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이보스라는 곳에 그 콘텐츠를 누르신 다음에 키워드 조합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 조합기라고 떠요. 세부 키워드를 만드실 때 좀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키워드 1, 2, 3, 4가 나눠져 있는데 키워드 1에는 뭐 약간 뭐 형용사라든지 뭐 요런 몸이 좋아 보이는 뭐 여름, 어깨가 넓어 보이는, 팔이 두꺼워 보이는 요런 키워드 단어들을 좀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키워드 2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특정 단어들, 메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키워드 3 같은 경우도 뭐 추천이라든지 브랜드, 가격, 할인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넣어 보시면 이게 좀 합쳐지면서 말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아래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는데 지금 1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 1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러면 몸이 좋아 보이는 머슬핏, 여름 반팔티, 어깨가 넓어 보이는 티셔츠라고 말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2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키워드 2와 3이 합쳐지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머슬핏 추천, 머슬핏 브랜드, 티셔츠 뭐 가격, 할인 이렇게 세부 키워드들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신다면 정말 뭐 머리 꽁꽁 싸매면서 키워드를 짜시기보다는 똑똑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대표님 이런 부분도 모르시고 광고를 운영하실 거면 그냥 광고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키워드라는 이제 어플? 네,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유료인 사이트인데요. 우리 마케터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좀 도구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인데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키워드들이 좀 핫하고 세부 키워드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료로 좀 더 정확하게 키워드를 좀 도출하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네이버 파워링크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분명히 키워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출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대표님들은. 저희는 뭐 밥 먹듯이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 뭐 어떤 키워드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브랜드의 어떤 키워드들을 좀 더 삽입을 해야지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의 경험이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대표님들은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뭐 맡기시죠. 말씀처럼 그냥 저희는 네이버 공식 마케팅 대행사여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님 저희한테 지불하시는 마케팅 대행비 없이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광고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가 저희한테 수수료를 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케팅
마케팅 매체로서 네이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맘 편히 언제든 여기 보이시는 제 명함이거든요. 이 명함,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확실하게 성과 보장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